연구부터 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제는 이미 됐고, 출제 25문제 중에 13문제를 제가 냈고요. 13문제가 다 5단원에서 나옵니다. 생식과 유전 파트에서 나오고, 이 단원은 생식과 발생. 이 단원은 유전 파트인데 유전 파트가 소단원이 1, 2, 3, 4, 5단원이 있어요. 그 중에 1, 2, 3단원이 다 맨델 유전 법칙이고 4, 5단원은 사람의 유전 법칙인데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냈으니 중요한 문제들 여기서 많이 냈으니까 이 단원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서 봐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하는 거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찍어서 이거 올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입니다. 사람의 유전은 되게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델이 하필이면은 완두콩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완두콩은 재배도 쉽고 세대가 짧아가지고 관찰하기도 용이했고 그 다음에 한 세대의 자손도 되게 여러 개가 나와서 통계 조사하기도 쉬웠어요. 근데 사람은 다 그게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자가수분도 안 되고 타가수분도 쉽지가 않다. 내 맘대로 결혼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하기가 어려우니 완두콩 하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연구 방법을 총 4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 통계조사,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214페이지, 215페이지에 거쳐서 나오는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과 이란성으로 나누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말 그대로 수정란이 1개인 애들이 커가지고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돌연변이죠. 2명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써요?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 이루어진 거니까 2명 인간이 된 거니까 유전 정보는 똑같아요. 그렇죠. 유전 정보는 같습니다. 그럼 얘들을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자, 유전과 환경의 차이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을 할 건데 첫 번째는 함께 사는 애들. 그러면 환경도 어떻게 있어요? 같아요. 같겠죠.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서 다르게 사는 애들은 환경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2개를 보는 겁니다. 유전 정보는 똑같은데 환경이 다를 경우 얘네가 얼마나 서로 일치하는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일란성은 말 그대로 수정란이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2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는 어떻게 써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애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환경은 똑같이 같이 사는 애들을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항목을 총 4가지만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뭘 볼 거냐? 뭐가 일치하는가? 일치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혈액형, 그 다음에 키, 그 다음에 몸무게, 그 다음에 성적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일치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비교를 할 거거든요. 혈액형은 1.00이라고 하면 이제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일치하다. 그 다음에 환경이 달라도 얘는 환경이 다른 거죠. 환경이 달라도 유전 정보가 어때요? 유전 정보가 같으니까 혈액형이 어때요? 둘이가 똑같아요. 일란성이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빨리 하긴 했는데 그럼 일란성은 일치율이 1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겠지. 왜 유전 정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대로 지금 항목을 그대로 써볼게요. 일치율을 퍼센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이 100%예요. 0.75%, 75%만 일치하고 일단 부모님은 같으니까 이 정도 퍼센트가 나온다. 그럼 혈액형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100%? 유전. 왜 유전 정보가 같으니까 함께 살든 다르게 살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키 같은 경우에는 0.95, 0.95, 0.47이 나옵니다. 자, 키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유전. 환경. 뭘 많이 받을까? 여기 봐봐. 어때?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유전. 함께 사는데 0.47% 일치한대. 근데 얘네는 다르게 살아도 뭐가 같으니까? 유전 정보가 같으니까 일치율이 0.95%래요. 그러면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유전. 유전 영향을 거의 높은 확률로 유전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몸무게는 0.93, 0.89, 0.8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유의미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유전 정보는 같아. 근데 같이 사냐, 서로 다르게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 일치율이 달라진다. 그러면 키에 비해서 몸무게는 뭐에 영향을 좀 더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성적을 볼게요. 성적 중요하겠죠. 0.89
그 다음에 0.83, 그 다음에 0.68이 나오네요. 해석해보세요. 성적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환경. 왜? 일란성 쌍둥이 유전정보가 같죠? 근데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일란성 같이 살면은 일치율이 높고 떨어져 사니까 달라요.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적은 뭐의 역할이 뭐 때문이다? 환경.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걸 이제 말해줄 수,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표로 한번 쌍둥이 연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가계도 분석입니다. 가계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계도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지금 교과서에는 사람 얼굴로 나와 있고 성별은 이제 머리카락 길이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남자는 네모, 그 다음에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수평으로 연결했을 때는 결혼을 했다,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는 자녀를 낳았다, 첫 번째 자녀는 아들이다, 두 번째 자녀는 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이다. 여기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겠죠. 여자니까요. 생물학적인 관계만 표현한다. 입양이 될 거다. 아니면 뭐 이복 남매거나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관계는 무조건 혈연 관계만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가계도 분석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 가족 관계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족보 훑듯이. 그래가지고 유전병이 어떻게 이렇게 가족계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석하는 게 문제가 엄청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이따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통계조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 반에 A형 손들어, B형 손들어 해가지고 계산을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6반에 A형이 몇 명이다. 이걸 3학년 또 서독중학교 전체, 광주시 이렇게 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가지고 교과서 창의적 사고력 같이 이렇게 대륙에서 A형 몇 명이 나오냐, B형 몇 명이 나오냐 이렇게 해서 분포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계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색체 조사와 유전자 조사가 있는데, 염색체 조사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핵형 분석이라는 걸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 이게 바로 핵형 분석입니다. 우리 사람에 있는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염색을 시켜요. 염색을 시켰는데 염색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염색이 되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정렬된 게 아니라 막 엉켜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포토샵으로 딱딱 다 따로따로 떼놔가지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애들끼리 어떤 애들이에요? 어떤 관계예요? 상동 염색체 관계죠. 이건 상동 염색체 짝꿍이 있으니까 얘는 체세포일까? 생식세포일까? 엄마 아빠가 준 게 다 있어. 체세포일까? 생식세포일까? 체세포겠죠.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아셔야죠. 성염색체 구성이 XX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이게 생식세포에 들어가면 되겠니?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일단 존재하면 얘는 체세포입니다. 그래서 체세포를 이제 핵 속에 있는 염색체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를 이제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인간은 몇 개가 있어요? 염색체가? 46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22쌍은 상염색체라 해가지고 남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을 하고, 여기 두 가지. 여자는 XX, 남자는 XY를 갖는 게 성염색체고, 이건 성별마다 좀 다르죠. 그치? 근데 이걸 분석을 했는데 22번이 원래 몇 개여야 돼? 엄마 아빠가 준 거 두 개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 몇 개야? 예를 들어서 3개야. 그럼 어떡해? 저는 안녕히 가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런 장애를 갖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설명을 지금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자, 클라인펠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니? 자, 클라인펠터 주문본이 원래 엄마 아빠가 X 또는 Y를 하나씩 줘야 되는데, X, Y가 바로 클라인펠터 주문본입니다. XXY를 갖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클라인펠터 주문이라 하고,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딱 겉으로 보기 특징 남자입니다. 네,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가 이런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가 가질 수 있는데, 얘는 그럼 얼마나 많이 있느냐? 650명 중에 한 명꼴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로 치면 우리 학교가 약 한 학년에 200명이니까 한 명은 있다네. 그렇지. 우리 학교에 한 명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남자애들 중에.
그래서 이건 상당히 흔한 성염색체 장애이고 엄마든 아빠든 간에 누군가가 뭘 두 개 준 거예요? X를 X를 두 개 줬거나 아니면 이렇게 줬거나 둘 중 하나겠죠? 어쨌든 이거는 염색체를 몇 개를 더 준 거야? 한 개도 한 개를 더 준 겁니다. 그러려면 생식세포를 엄마 아빠가 만들 때 난자를 만들어서 정자를 만나는 건데 여기에다가 염색체를 넣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I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XXY라고 그치? 그럼 이 난자든 정자든 만들 때 염색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제대로 잘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염색체가 비분리로 인한 지금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염색체 조사 방법이고요.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XY이고요. XYY도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없는데 설명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XYY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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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아입니다. 남아인데 얘는 누가 비분리가 된 걸까? 정자일까, 남자일까? 정자예요. 정자. 정자 정자. 왜? 정자 X, Y가 그렇지. 있어. Y가 일단 두 개가 왔잖아. 그럼 일단 정자가 잘못 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1000명의 남자 중에 남아 중에 한 명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충 이제 쭉 보시면 XY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터너 증후군 X만 가지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누군가가 X를 뭐든 하나를 안 줬다는 거죠. 근데 얘는 성별은 뭘까요? 여자? 네, 여아입니다. 자, 그러면 자, XXY는 남자래. XYY는 남자래. X는 여자야. 근데 이것도 있다. XXX도 있다. 얘는 뭘까요? 성별이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너네 이렇게 내가 지금 다 말했어. 그러면 성별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Y요. 그렇지. Y라는 염색체가 상당히 X에 비해서 굉장히 조그맣게 있는데 반토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성별을 구별짓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SRY라는 애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성을 구별짓는 유전자는 어디 있다? Y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사실 생존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다만 자식을 갖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높은 확률로 어려움, 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불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했던 것 같아.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고 다운 증후군 생존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도 일반적이지 않죠. 18번 염색체가 3개인 거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13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3개인데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건 얘들아 이게 생존의 필수적이라는 걸까? 안 필수적이라는 걸까? 그 정도는 아니다. 여기에서 없는 애들 있지. 뭐 1번이라든지 2번, 3번 이런 기타 등등 얘네들은 3개이면은 증후군이라는 게 없어. 3개인 증후군은 없어. 왜 없을까? 죽어요. 그렇지. 걔네는 치명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뱃속에서 죽는다. 일단 아이가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묘성 증후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아가지고 3개 이거는 아니면 없는 거였어. 하나가 없는 거. 근데 이 묘성 증후군은요 염색체 중에 일부가 어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분리를 시킬 때 방추사가 딱 붙어가지고 잘 분리를 해가지고 떼가야 되는데 잘 못 떼져가는 거죠. 그래서 묘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묘, 고양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아이가 태어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 지적장애를 갖게 되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수업에서는 지금 다른 반은 영상을 찾아본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교과서 역시 넘어와서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 같은 거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 쓰이는 방법 중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통계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거고요. 이거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색체와 유전자 조사 이렇게 넘어가고요. 사람 유전 4가지 방법 살펴봤고 쌍둥이 연구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 이렇게 해보겠다. 그 다음에 염색체 조사에서 여러 가지 염색체 개수 이상으로 인한 질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5단원 넘어갈게요.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의 유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의 유전에서는 세 가지만 할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미명, 하나는 뭘까요? 혈액형.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안 나오냐? 정록색.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들은요,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저랑 좀 몇 개를 지금 해볼 건데, 내가 지금 해보는 것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다. 지금 하는 것들은. 교과서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제들, 지금 뭐, 이마가 일자형이냐, V자형이냐, 이런 걸 나와 있는데, 우성, 열성, 이런 것들은 저는 교과서 보시는 걸로 가늠을 하고, 미맹 유전부터 보겠습니다. 미맹 유전은요, 뭐 모든 맛에 대해서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TTC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용액에 대해서 그 용액이 쓴맛을 나타내는데 이 중에는 있어. 이게 근데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애초에 타고나길 이 용액에 대해서 쓴맛을 못 느끼는 게 미맹 유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 유전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철순의 가족과 영의 가족이 있는데 얼른 볼게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철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지금 미맹이냐 미맹이 아닙니다를 지금 가로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정상은 대부분 표시를 안 하고요. 뭔가 다르다. 정상과는 다르다라는 거는 제가 B급으로 표시를 할 건데, 아빠는 미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는요? 미맹이에요. 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수는 미맹이네요? 네. 그럼 B급을 표시를 하면 되겠고요. 여동생은요? 아니래요. 미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표현형만 보시는 거고요. 유전자형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해내까지 한번 하고 유출을 해볼게요. 자, 영해내 아빠, 엄마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오빠가 있고 영해가 있네요. 자, B급은 어떻게 칠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네, 밑에 자식들 두 개만 B급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표현형이고, 자, 이제부터 볼 거는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형, 기호로 표현하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근데 기호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원칙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어떤 알파벳 기호로 할 것이냐, 표현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알파벳 기호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될까? 안 돼요. 그렇지. 우리가 우성 유전자 대부분 뭘로 표시를 해요? 대문자. 열성은 소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얘 대문자, 소문자가 같으면은 표시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소문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걸 하는데, 미명은 대체로 대문자 A, 소문자 A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약속이라기보다는 많이 보편적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은 없어요, 사실. 자, 근데 기호를 생각했어. 근데 내가 항상 뭐가 우성이라고 했어? 큰 게요.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걸 열성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돼. 자, 지금 표현을 한 게 색깔 안 칠해 있는 게 뭐야? 미맹 아닌 사람. 정상. 미맹이 아닌 사람. 맞아, 정확하지 그게. 미맹이 아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B급이 칠해져 있으면 미맹인 사람이지. 그럼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영해내 가족을 보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바로 갈게요. 자, 예시로 만약에 정상이 열성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미맹이 우성이라고 약속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 얘네가 미맹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해? 우성이니까. 대문자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최소 한 개는 있으면 돼. 우성이라는 건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라 했으니까 잡종이어도 우성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자, 얘는 뭐? 대문자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건 이해가 되니? 네. 그럼 나머지는 뭘까? 소문자. 알 수가 없어. 지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얘도? 대문자는 있고 얘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자, 부모는 열성이래. 그치? 그러면 뭘로 표시를 해야 돼? A. 소문자 A. 또? 소문자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열성은 무조건 순정해야지 발현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도 이렇게 된대. 그러면 돼? 아니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이건 자식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거는 폐기랍니다. 아, 이건 틀렸구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뭐일까요? 우성. 약간 열성이었는데 틀렸대. 그럼 얘는 우성으로 해보고 얘가 열성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합니다. 자식놈이 열성이야. 그럼 뭘 써야 돼? 소문자의 소문자이겠지. 얘도 소문자의 소문자이겠죠. 자, 그럼 엄마 아빠는 큰 A가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뒤는 소문자에. 왜 소문자이야? 소문자 이하로도 있어요. 그 자식한테 소문자가 가니까. 그렇지. 이거요. 무조건 얘는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겉으로 드러나기는 정상이니까 무조건 우성 하나를 있어야지. 근데 자식한테 뭘 줘야 돼? 얘도 무조건 하나는 A. 스몰 a를 줘야지. 그럼 이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첫 번째는 기호를 일단 결정을 하시고요.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를 표현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뭐가 우성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막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팁을 드리면요. 자, 우성과 우성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열성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 나와요. 우성과 우성이 결혼을 하잖아요. 열성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이거는 가능해. 왜?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나타나는 건 우성이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열성이야. 그리고 열성이야. 결혼을 했어. 우성이 나오느냐 이거야. 자, 결혼을 했네. 우성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나와. 뭐밖에 못 나와? 열성. 열성밖에 못 나와.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부모에게서 안 나타난 형질이 자식한테 나타났네? 그럼 이 형질은 뭘까? 우성일까 열성일까? 열성이라는 거죠. 부모한테 안 나타났는데 자식한테 갑자기 뿅 나왔어. 그럼 얘는 이 형질이 뭐라는 거야? 얘는 무조건 열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유전자형을 이거든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의미를 정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뭐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겠어? 부모는 얘가 열성이래. 그럼 얘는 안 나타나. 우성이겠지. 그럼 무조건 뭐 써주면 돼? A라 했으면 대문자 A 써주고 얘는 소문자에. 왜 소문자이야? 얘는 좋아해주네. 소문자. 그렇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가계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행 분석을 화면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칠판에 그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지금 교과서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게 뭔 그림이지? 미행 그림 봐야 되는데 이건 생명이 있는 거. 잠시만요. 자, 이건가? 네, 교과서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다가 지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계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팁을 드리면 나머지는 사실 쉽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뭐부터 봐야 될까? 1대, 2대, 3대가 있어. 1대, 2대 손, 3대 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1대 3. 왜? 2대하고 3대 물류죠. 그렇지. 근데 난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있어. 열성을 먼저 찾아야 돼. 그렇지. 열성을 찾아야 돼. 우선 열성을 찾아야 되는데 왜 1대를 보냐고. 지금 부모들은 2대, 2대를 봐볼게. 2대 부모는 무조건 두 개가 섞여 있지. 그럼 자식도 둘 다 당연히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우성이든 열성이든. 근데 1대를 봐봐. 부모한테는 안 나타났어. 근데 자식한테 나타났어. 그게 형질이 뭐라는 거야? 우성 열성. 뭐라고 했어? 부모한테 안 나타났는데 자식한테 나타났어. 이 형질은 뭐라고? 열성이라고. 그럼 이 열성 형질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가 열성이에요? 초록색 아니 빨간색? 빨간색이 열성이라는 거야. 빨간색이 뭐래? 정상이야 미맹이야? 미맹. 자, 그럼 얘가 스몰 a라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오케이? 열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일단 표현형이 우성이니까 라지 A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자식 줘야 되니까 스몰 A도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우성이니까. 근데 유전자형 하나는 확정을 어떻게 해야 돼?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 미명일 수도 아니 24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죠.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물음표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쓰고 아래를 빈칸으로 남겨놓고 표시를 합니다. 우성이라는 건 알 수가 있으면 되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가, 나 쪽으로 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이거 스몰이. 자, 얘는 일단은 뭐예요? 라지 A가 있어야 되겠지. 우성 형질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자식을 보자. 자식이 열성의 유전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아 이쪽 오른쪽 가지고 하고 있어요?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가 열성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자식 부모는 무조건 A가 스몰 24개 A를 있어요. 각각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전자의 확정이 됐고 그럼 자식놈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는 라지가 있어야 되고 얘는 나머지 하나는 24개. 스몰. 몰라. 아빠를 봐. 아빠는 무조건 스몰 A를 스몰 A. 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가가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한대요? 문제 미명이랑. 봐보세요. 3번입니다. 3번. 가가 미명인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는 미명 여자랑 결혼했다. 미명 유전자형 어떻게 표현을 해? 스몰 A, 스몰 A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르게 보면 자, 이 여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가지? 한 가지. 네? 한 가지. 순종이잖아. 두 가지. 순종인데? 한 가지. 한 가지. 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스몰 A밖에 없어요. 스몰 A밖에 못 주고요. 아빠는요? 잡종이니까 두 가지. 그래서 아빠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두 가지, 엄마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 한 가지 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자, 자식이 미명일 확률은 2분의 1.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맹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 미맹 문제 풀어봤는데 미맹이 남자랑 여자랑 다른 차이가 있을까? 아니요. 네, 없습니다. 미맹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기호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기호나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에 염색체가 존재를 하죠. 어디에 있을지는 몰라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얘가로 표현을 하는 거야. 기호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근데 이 기호를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 말은 곧 이 염색체가 성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없다. 없습니다. 얘는 다 상염색체에 있을 때는 A든 T든 R이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따가 할 성염색체에 있다. 유전 정보가 성염색체에 있다. 그러면은 얘를 X나 Y 염색체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한 미맹 유전자는요. 염색체가 어디에 있다? 어떤 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유전이 된다? 열성이다,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으로 발현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맹 유전은 우성보다 열성이 발현 비율이 어떻겠어요? 더? 높아요.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낮겠죠. 그치. 부모한테서 안 나타나는데 자식한테는 나타날 수 있지만 부모한테 다 있으면 무조건 자식이 뭐라 했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우성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 얘는 열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성별이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건 미맥으로 설명을 드렸고 혈액형 유전을 보겠습니다. 혈액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라고 생각을 하고 혈액형을 우리가 그냥 혈액형이라고 하지 않고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무슨 식 혈액형이래요? A, ABO. 네, ABO식 혈액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이제까지 유전자를 할 때 있어서 몇 개를 했냐면 대립 형질로 이거 아니면 저거였어. 주름지거나 둥글거나 황색이거나 녹색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ABO식 혈액형은 기호를 몇 개를 쓰는 거예요? 세 개를 쓰고 있습니다. 뭐뭐뭐? A랑 B랑 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혈액형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결정짓는 유전자가 세 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이 관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냐? 복대립 유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그거 다 하시면 돼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힘의 관계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A랑 B랑 힘이 비등비등하고요. 그 다음에 A, B는 O보다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같이 있을 때는 힘센 건 누구?
A형. A. 그래서 A랑 같이 있을 때는 얘는 뭐라고 해요? 혈액형, 표현형은 뭐라고 해? A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전자형이 AA일 때는 표현형 A형이라고 하고 AO 같이 있어. 그럼 어떻게? O형. A형이라고 한다고. 왜? A형이 더 힘이 아, 세니까. 그러면은 B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B형. 유전자형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B형. 아니, 유전자형은 BB야. 그럼 표현형은 B형. B형. 둘 중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BO는? B형. B. 그러면은 자, A, O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경우의 수가 뭐가 나와? A, B가 같이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A, B형.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같이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B형이라고 하고, 그럼 O가 두 개인 경우가 있겠죠. 얘는 O형.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O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현형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은 A, B, O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유전자형은 이렇게 각각이 서로가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교과서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를 제가 가계도로 표현을 할게요. 아빠, 엄마 결혼하고 자식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 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혈액형 아빠가 뭐래요? A형. A, 엄마는 B, 아들 A형. A, 딸을 B. B, O. 자, 이 유전자형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유전자형 뭐가밖에 없어? 유전자형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O형밖에 없죠. O형은 유일하게 유전자형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가면 됩니다. 이거 결정됐으면 다 나왔어. 부모가 뭘 줘야 돼? O 줘야 돼. O를 하나씩은 줘야 돼. 그럼 얘는 B는 하네. 그럼 뭘까? 비오. B형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B형이라고 했겠지. 엄마는? 아빠는? AO. A호. A형이겠지. 그러니까 A형이라고 했겠지. 얘 그리고 자식 그래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이 유전자 알 수 있어? 몰라요. 일단 뭐 해야 돼? A인지 일단 A는 알아요. 있겠지. 근데 엄마는 뭐밖에 못 줘? B하고 또는 O밖에 못 줘. 여기 만약에 B 오면 어떻게 돼? A형. A형이라고 했겠지. 아, 근데 그럼 얘가 뭐네? 뭐라는 거야? O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 싸그리 무시하고 A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얘도 봅시다. 얘가 B래. 그럼 얘는 뭘 줬을까? O. O를 줬겠죠. 그래서 A, B형 사이에서는 A형 나올 수 있고 B형 나올 수 있고 O형 나올 수 있고 또 뭐도 나올 수 있을까요? A, B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를 파악을 해서 혈액형을 유전자형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혹시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220페이지 넘어가 20페이지네요. 마지막으로 생명 유전을 보겠습니다. 혈액형은 혹시 성별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자면은 막 A형이 확률이 높고 막 이런 게 있을까? 네. 아니요. 그런 거 넣었습니다.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상형. 상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혈액형 부분에서 이거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혈액형 부분. 근데 얘들아 수능에서는 이거 개 쉬운데 이런 게 나오겠냐 하지만은 이거에다가 이것만 내는 건 아니고 여기다 하나를 더 얹어요. 그래가지고 가계도 분석을 하라는데 시험 문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혈액형 알아맞혀봐.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유전별 하나를 줘요. 하고 뭐가 어떻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를 냈다. 생명 유전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망막에 시각세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뭔 세포냐면요. 그 뭐냐 뭔 세포더라? 원추? 원뿔? 기억이 안 나네. 아까 보고 왔는데 시각세포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빨간색이랑 파란색 구별짓는 이제 세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 구별하지 못하는 걸 생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적색과 녹색, 빛의 삼원색 혹시 기억나니?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네. 적색과 녹색을 섞었을 때 구별하지 못하는 게 이제 정록 생명이고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남자랑 여자랑 발병 빈도가 다르대.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남자가 훨씬 높은데 안타까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내가 파악 확률로 이 수업만 하니까 한 반에 한 명씩 해가지고 지금 총 2명이 정록 생명까지는 아니고 색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빈도가 많다. 뭔 차이예요? 색맹은 아예 안 보이는 거고 잘 구분 아예 못하는 거고 색약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 게 있어.
뭔 색으로 보여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검색해 보세요. 그거 나와요. 전력 세계학이 보는 세상 뭐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얘는요 성별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는 말은 얘가 얘를 성별을 아니 생명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성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염색체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뭐 아니면 뭐겠어? X 아니면 Y겠죠. 아 그러면은 얘들아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난대. 그 말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Y. Y에 있을 것 같지? 근데 나 말 잘 들어봐.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대. X일까 Y일까? Y. X. 왜 X라고 생각해? 여자도 발현이 되니. 그렇지. 남자한테 더 많이라고 했잖아. 남자한테 더 많이라는 거는 여자한테도 나타난다는 거잖아. 그럼 여자는 Y가 없으니까 얘는 뭐에 있다는 거야? X한테 있다는 거지. 약간 미묘한 말 차이였는데 어쨌든 알아먹으셨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에 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정록 생명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은 우리가 그냥 X라고 그냥 표시를 하고요. 뭔가 생명 유전자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얘는 정상, 얘는 유전자가 있는 경우. 자, 생명의 유전 원리 이거 역시 한번 220페이지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가? 네, 한번 봅시다. 지금 이미 답은 다 드렸습니다. 힌트는 다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까요?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한다 했어? 우성과 열성을 잘. 아니 그 전에 기호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지. 뭘로 표시를 할 건지.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성염색체에 있다고 했지. 어디에 있대? X에 있대. 그래서 나 이미 기호를 제시를 했어. 정상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우리 이미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를 알아야 돼. 자, 뭐가 열성이고 우성일까요? 자, 초록색이 정상이고 빨간색이 생명이야. 여기 지금 아래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려서 그렇지. 보시면 뭘 보면 느낌이 와야 돼? 뭐겠어? 가족을 봐봐. 지금 가족이 총 3가족이 나와 있잖아. 뭐 보면 느낌이 와? 1, 2, 3.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자. 2번. 2번 보니까 부모는 정상인데 자식이 생명이 있네. 그럼 이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열성이야, 우성이야? 열성이라는 거죠. 자, 열성인데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에 있다.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나 잘 표시했지? 네모가 남자. 그렇지. 나 근데 뭐라고 표시했어? X쪽이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 틀린 거지. 그치? 남자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Y. 그렇지. 무조건 X, Y여야 돼.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 X. X에. 그럼 X에다가만 이렇게 표시를, 잘 안 보이네?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네. 자, 그 말은 곧 자식들을 한번 봅시다. 얘가 있어. 그럼 얘는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그럼 이 X 다시는 어디서 왔을까? 이 유전자는? 이 염색체는? 누구한테 왔어? 왜? 엄마가 Y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빠는 Y밖에 못 주고. X는 누구한테 온 거야? 무조건 어디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죠. 자, 엄마가 줬어요. 근데 엄마는 뭐야? 엄마는 정상이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저는 우성을 앞에다 쓰고 열성을 뒤에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 A랑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대문자 우성을 저는 앞에다가 쓰고 열성 유전자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일단 성염색체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Y에다가 표시해? Y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만 표시해야 돼? X에다가만 표시하는데 아빠가 만약에 아들한테 준 X가 아니라 안 줬는데 자기가 X가 유전자가 있었어. 생명 유전자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아빠도 생명이. B금이라고 표시가 됐겠지. 그치? 잘했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X, 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 가가 있고, 가는 생명 유전자로부터 어머니나 아빠한테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 요가 질문이거든요. 뭐가 유전일까요? 뭐한테 받았을까요? 엄마요. 엄마한테 받았겠죠. Y가 아빠한테 와야 되는데, 아빠가 만약에 Y에 있었다면 아빠도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Y에 있는 유전자가 있어. 그게 뭐냐면 교과서 뒤에 나오는데 221페이지 창의적 사고력 문제에 나오는데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귓속털이 이렇게 길게 나와. 그러면 아빠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 아들도 무조건 길게 나와. 근데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럼 그 아들은 또 무조건 길게 나와. 이게 실제로 있는 유전병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X에 있는 유전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첫 번째 조사를 보자. 그러면은 이 가의 유전자는 생명 유전자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들어왔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왔지. 그럼 이 엄마가 가진 유전자는 또 어디서 왔을까? 맨 위에 있는 사람. 엄마. 왜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 아 무조건 그러죠. 아빠가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지. 아빠가 생명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아빠가 생명이 아니라는 말은 아빠는 무조건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X 하나라도 있으면은 삐꾸나. 얘는 생명이 돼. 그러니까 자, X 염색체가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종류가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누가 더 우성이라는가요? 얘가 우성이라는 거야. 정상놈이 우성이니까 얘네랑 같이 막 붙어. 그러면 얘는 발현돼 안 돼? 안 돼요. 얘는 발현이 안 돼. 얘는 그냥 겉보기에는 정상이야. 그치? 근데 여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생명이 되는 거지. 얘는 생명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얘는 정상. 정상이죠. 그럼 남자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X가 종류가 두 가지니까 이렇게 하면 뭐야? 정상. 이렇게 하면 생명. 남자는 둘밖에 없는 거야. 생명 아닌 정상, 생명 아닌 정상. 그래서 남자부터 고정을 시켜놓고 여자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 빠릅니다. 왜? 여자는 정상의 경우가 두 가지고 남자는 정상의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거든. 경우를 수를 줄여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 유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21페이지 교과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달라지는 유전 현상을 반성이라고 한다. 종류는 두 가지겠죠. X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Y에 있거나. 근데 Y에 있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왜? 그냥 남들은 그냥 쭉 이어지는 것밖에 없거든. 근데 X에 있으면 문제가 다양하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트를 문제를 낸다면은 여러분들 수능까지 Y에 관한 거는 문제가 나오진 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1페이지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문제 풀이는 223, 224, 225, 그 다음 267 대단원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하나만 더 할게. 그리고 순종과 잡종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완두콩 쪽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게요. 얘 순종일까요? 순정 맞아요. 얘 순종일까요? 순종이에요. 얘 순종입니다. 네. 네. 이 형제에 대해서 순종, 여기 형 순종. 둘 다 순종이에요. 자, 근데 얘는 미안. 빨리 할게. 순종일까요? 잡종일까요? 오늘 서로 안녕하게 하시고 자 자기 잡종입니다. 자리 밑에 쓰레기 줍고 책상 좀 맞춰놓고 담임선생님께 종원에 확인하러 오시면 됩니다. 얘는요? 쓰레기 닦아지 마시고 자기 자리에 편하게 이거 쓰라하시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책상 좀 맞추고 담임선생님 불러주십시오. 그럼 얘들아, 내가 둥글고 황색인데 잡종이래.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요. 네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요. 돼? 두 가지요. 돼? 이거? 돼요. 돼요. 돼? 돼요. 네.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저건 순종이에요. 순종이잖아. 얘는 안 되지. 평생 뭐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추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아이. 시험 잘 보시고 봅시다. 땡. 다음 주 월요일